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 배움이 짧은 사람은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1차원적인 정보를 가지고 큰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틀립니다. 근데 권력자가 그런 결정을 해서 틀려버리면은 아주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예입니다만은. 근데 단편적인 지식에 영혼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장난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하는 결심을 한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한 걸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큰일이 납니다. 단순 무식은 위험천만합니다. 권력자가 단순 무식하면 나라가 결단날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말은 보수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좌파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자유하지만은 그 머리는 처음부터 좌익적 논리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다. 그래서 단순 무식한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입니까? 그러면 우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죠. 세습 권력입니다. 제왕은 세습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아들을 대통령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제왕적 권력이라고 그럽니까? 좌파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30년 동안 살았던 그 청와대를 폄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제왕적 권력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제왕적 권력이라는 좌익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어요. 강한 권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 부인합니까? 그 선거에 다수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권위주의 정부다.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제왕적 권력이라고 했어요. 이승만, 박정희는 제왕적 권력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이승만, 박정희를 합쳐서 근대화 혁명가라고 합니다. 근대화 혁명가는 제왕적 권력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공화정을 만들고 경제, 군대, 과학, 기술, 관료 모든 분야에서 실사구시를 즉 실용주의를 깔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근대화하는 사람을 근대화 혁명가라고 그럽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근대화 혁명가로 성공했으니까 이분은 제왕적 권력을 분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왕적 권력을 분쇄한 이승만, 박정희가 주로 많이 살았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좌파지 보수일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그 사람들 제왕적 권력입니까? 그 아들이 대통령이 해서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다 마찬가지죠. 제왕적 권력을 가졌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몽땅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했던 사령탑 그리고 그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은 천하 제1길지라고 돼 있어요. 풍수 지리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침뱉고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망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중궁궐이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여러분 청와대 개방된 이후에 들어가 보셨지만은 그게 구중궁궐입니까? 그게 무슨 감옥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이 계속 특공대를 보내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한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엄중한 경계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구중궁궐입니까? 구중궁궐이라는 뜻은 뭡니까? 대통령이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구중궁궐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들하고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중궁궐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논리.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보낸 암살자 때문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아주 지키기 좋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곳에 일정한 지역을 주어가지고 여기 대통령이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다 양해한 것 아닙니까? 누가 가서 청와대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대통령 나가라고 데모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좌익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고요? 이 다 엉터리 정보 아닙니까? 엉터리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무도하게 밀어붙였습니까? 사실은 무법이죠.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방부대로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고분고분합니까? 아들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좀 살아야 되겠다. 2달 안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는 사령탑인데 어떻게 군대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법을 넘어서 무도한 거다 이겁니다. 무도한 거다.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났습니까? 살 집은 또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사는 집과 집무실이 같이 있으니까 출퇴근할 필요 없는데 여기저기 공관을 찾아다니다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낡았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은 또 어디로 옮겼습니까? 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거기가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관저는 또 경호처장 공관으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요 사이는 또 지금 청와대 시설을 자주 이용합니다. 상춘제 영빈관을. 그래서 청와대 기능이 3조각 나버려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조각 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제2 집무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게 수상합니다. 이 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좌익적 역사관에 홀려가지고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오판을 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뭘 가르치느냐? 대통령의 정보 판단이 마비가 되어버리면은
나라가 거들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 엑스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그 5년 뒤에 그 오사카와 비행거리로는 30분밖에 안 걸리는 부산에 국제사회가 또 엑스포를 하라고 주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막강한 이 금력을 가진 나라가 모처럼 중동에서 엑스포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부산에 주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은 이거 안 된다고 보고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다 하고 자신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쓸데없이 시간 쓰고 돈 낭비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하루 전까지도 비슷하게 나온다. 아니다 역전성이다 하더니 거의 10대1 스코어로 져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대통령의 정보 판단의 차질로서 빚어진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뭐 그걸로 대충 끝났지만은 돈만 많이 쓰고 이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왜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독립기구입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다음에 빚어지고 있는 각가지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가 무슨 공약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자. 세종실에 짓고 있는 제2집무실을 나는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국회도 한동훈 씨의 공약에 의해서 세종시로, 정부 부처의 반이 지금 세종시로 갔으면은 세종시가 수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슬며시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무식한 역사관.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좌익적 역사관에 영혼이 팔린 결과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좌익의 프레임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떤 꼴이 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좌익 선동에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